풍선 효과가 여전한데 같은 경우 이번에 거의 사실상 파주와 더불어서 쓸만한 지역 중에서는 유일하게 빠진 곳들인데 전세가 더 없어지게 되는 거고 나중엔 전세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종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우리 6.17 대책 이후에 지금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목만 보더라도 지금 집값이 들썩거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집값 안정화라더니 규제 일주일 만에 전셋값도 집값도 다 올랐다. 뭐 이런 기사를 좀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전셋값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대책에 오히려 불을 붙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풍선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죠. 토지고가 허례구역 지정의 강남 일대 전셋값 출렁이고 있고요. 왜냐하면 전세 들어가야 되니까 실거주밖에 안 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재건축에 대해서도 2년 실거주 요건을 부여하다 보니까 전세 사는 사람 나가. 뭐 강남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그 얼마 안 하는 그런 전셋값 내보내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가뜩이나 1년째 오르는 전셋값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풍선 효과가 여전한데 김포 같은 경우 이번에 거의 사실상 파주와 더불어서 쓸만한 지역 중에서는 유일하게 빠진 곳들인데, 유의하게 빠진 곳인데, 이 상승폭 보이십니까? 0에서 0.2에서 횡보하다가 1.88이면 이게 몇 배죠? 거의 100배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6.17 대책의 효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전셋값이 상당히 불안하다는 것이 저는 더 무섭습니다. 풍선 효과야 뭐 일시적으로 한번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까지 갭 메우기 한 다음에 사라지는 건데, 지금 더 무서운 건 전세 가격의 상승이에요. 제가 저번 뭐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갭이 다시 또 줄어들게 되고, 갭이 줄어들게 되게 되면은 뭐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게 상관없이 작은 현금만으로도 갭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또 매매가가 상승하게 되고, 뭐 이런 어떤 패턴이 반복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갭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 전셋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결국은 매매값도 잡는 지름길인데, 지금 전셋가격을 올리는 어떤 대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꼴이라서 궁극적으로는 매매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17 부동산 대책 나비효과 요거를 한번 보죠. 전세 대란이 폭풍 몰려온다. 자, 이러고 있습니다. 전세 물건이 뭐 씨가 말랐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전세 물건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 얼마나 힘든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부동산들에 전화해 보시면 전세가 정말 구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매매도 정말 많이 없고요. 예, 그래서 물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거래량은 많이 줄어들 걸로 보여지는데, 그나마 있는 것들은 거래가 또 상당 부분 많이 됐고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전세 시장이 술렁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분양권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실거주가 의무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세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고, 실제로 호가도 벌써 뭐 지역에 따라서 수천만 원에서 1억씩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라는 규제 대책까지 했기 때문에 품귀 현상이 더욱 가중될 것이다. 뭐 당연하죠. 뭐 상식이죠, 어떻게 보면. 시세 차익을 노리는 청약대기 수요, 청약해야 되니까 집 사지 말아야지 하는 수요들도 다 임대시장에 오고 있고, 그러니까 임대 수요는 점점 많아지고 있고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은 점점 없기 때문에 물량도 지금 내년서부터는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전세값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예전에 좁혀져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매가가 올라가면서 전세가가 못 따라가니까 갭이 벌어진 상태인데, 이거를 유지시키게 되면 갭이 많기 때문에 갭 투자하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전세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갭이 줄어들면서 야, 이제 사도 되겠다 해서 다시 매매로 가서 매매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전세가를 잡는 것이 결국은 매매가도 잡을 수 있는 지름길인데, 이게 지금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대책만 나오고 있더라. 이게 좀 안타까운 거죠. 자,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내놓는 것들은 이제 더 강한 임대차에 대한 더 강한 규제를 하는데, 규제가 겹겹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게 좀 부작용이 계속 돌아올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여하튼 임대차 3법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3법이냐면은 전월세 신고제가 있고, 전월세 상한제가 있고, 계약개신 청구권제가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투명하게 매매 신고, 거래 신고 하듯이 전월세도 이제 신고를 하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관리하겠다라는 거고요. 뭐 이거는 뭐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것들은 이제 그 임대료 상승에 대한 제한인데, 이걸 어느 정도 폭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뭐 세입자가 바뀌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은 세입자가 원하면 계획갱신 청구권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은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반대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현재는 이렇습니다. 이번에 법안 낸 거는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2년 뒤에 쫓겨날 권리는 없는 거죠. 2년은 지금 주택임대차법상 보호를 받는데 거기다 플러스 2년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료 상한도 5% 묶는. 이게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선 이런 법을 계속 만드냐 하면은, 외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이 사실 적진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뭐 아닌 나라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은 그런 부분이 탄탄하게 잘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좋고 인구가 굉장히 많은 나라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인구가 많은 나라 중에서도 절반이 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집이 모자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유지 상권을 인정하는 당연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간, 땅이 별로 없고 지어봤자 굉장히 외곽이고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곳이잖아요. 이러한 물리적 현황들은 시간이 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에서 정답을 알죠. 전월세 뭐 임대차 3법이니 뭐니 이딴 거 다 필요 없고, 전세 물건, 그러니까 임대차 물건들을 왕창 공급해주게 되면 시장에서 알아서 가격이 안전하게 형성되는 건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간접적으로라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2+2 그야말로 한 번 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통과가 될 거는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평생이죠. 평생 하는 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박주민 의원은 계약갱신 청구권의 기한을 없애는 법안을 냈다. 이게 지금 거의 이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원한다고 무조건 계약이 무한정 길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그게 뭐냐면 집주인이 그 주택을 실거주해야 될 객관적인 이유, 내가 내 집 들어가야 되는데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 자체가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객관적인 이유, 그것도 객관적인 이유가 안 되면은 내 집인데 내가 못 들어가, 그냥 들어가고 싶은데요,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뭐가 이유가 있어야 되나? 들어가고 싶다는데. 이런 것들이나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이 거절할 수 있다. 전세는 차임 연체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은 집주인들이 그냥 자기 집에 들어가 살거나, 내지는 전세를 안 두고 월세로 돌리겠죠. 월세로. 그죠? 전세 도발 뭐합니까? 세입자 계속 살게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전세가 어떻게 되냐면 매매로, 그냥 집주인 실입주로 돌아사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세가 없어지죠.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월세로 돌리거나, 이것도 전세가 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에 대한 공급은 하지 못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전세마저 공급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앞선 기사에서 보셨지만 수요는 엄청나게 많죠. 뭐 청약 대기 수요라든가, 매매가 주춤하면서 전세 수요로 잠깐 머물러 있는 수요라든가 등등등, 수요는 많아지고 전세 공급은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무지하게 앞으로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참 우려스러웠는데 우려가 현실이 돼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계약 임대료에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전월세 상한제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기존의 세입자를 다시 연장하는 거 말고 신규 계약, 새로운 세입자랑 교체할 때도 상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금 이거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 있죠. 주임사. 이거는 현재 신규건 아니건 그 의무임대 기간 내에서는 무조건 5%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신 분들, 나 5% 하기 싫어 해서 주임사 안 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도 이게 전월세 상한제가 이런 방식으로 통과가 되게 되면 모든 주택은 이제 매년 5% 이상 올리지 못하는 꼴이죠. 그러면 전세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이니까 2년에 한 번밖에 못 올리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월세를 1년 계약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 같아도 월세 1년에 매년 5% 올리기 낫지.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더 없어지게 되는 거고, 나중엔 전세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종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없어질 제도이긴 했지만 그거를 굉장히 촉진시키는 법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지금 전 인구래. 우리나라 사람의 한 45%가 무주택자거든요. 여전히 무주택 세대거든요. 세대로 따졌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전세제도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집을 사기 전에, 지금 집 사기도 굉장히 까다로운데, 거의 뭐 2천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집을 구하기 전에 이렇게 빠르게 전세가 사라져버리는 제도를 촉진시키게 되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혼란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투기를 잡는 거는 굉장히 당연하고 좋은데, 그로 인한 어떤 부작용으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게 좀 속도를 조절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무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지금 논의가 될 만한 상황인지는 좀 지켜볼 좀 저는 약간 회의적인 입장이고요. 더군다나 5%도 지금 짜증이 막 나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5%밖에 못 올린 게 짜증이 나는데 거기다가 기준금리 플러스 물가 상승률 정도만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답니다.